자, 지금부터는 정논리와 분논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념상의 정의인데요. 전압 레벨이 플러스 5V 인 경우는 정논리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면 1로, 하이를 1로, 분논리 K입니다. 그러면 하이를 0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전압 레벨이 0일 때 정논리는 로우 개념으로 사용하고 0으로 의미를 하고, 분논리에서는 로우를 의미하지만 1을 의미하는 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실제 회로에서 인풋 XY와 출력에 다음과 같이 전압이 걸렸다 가정했을 때 정논리에서는 그거를 로우니까 000 이렇게, 반면에 분논리에서는 111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요 왼쪽에는 전압 레벨일 때 정논리에서는 AND 개념으로 동작하는 반면에 분논리에서는 OR와 같이 동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논리 관점으로 회로를 분석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정논리 난도와 분논리 노어를 비교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현만 다를 뿐 논리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와 같이 정논리의 AND가 분논리의 OR와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 동일한 전압 레벨에 대해서 인풋을 부정하면 정논리 쪽에서 인풋과 출력 쪽을 갖다가 다시 인버팅을 하면, 즉 낫을 취하면 이렇게 분논리의 OR와 같은 개념이기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그 양쪽 입력과 출력단에 부정을 취해서 값을 얻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논리와 분논리를 받고 다음으로 게이트의 정기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험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볼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또 실험을 할 거고 또 이 전자 논리 회로에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향후에 어떤 회로를 만들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력 소모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낯설지만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동작할 때 소모되는 전력입니다. 앞에서 게이트를 뭐라고 그랬냐면 전자회로의 최소로 작은 단위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사용되는 전력량, 이걸 갖다 전력 소모 개념이고요. 지연은 신호가 입력되어서 출력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팬아웃은 하나의 게이트의 출력으로부터 다른 여러 개의 입력들로 공급되는 전류, 즉 정상적인 동작으로 하나의 출력이 최대 몇 개의 입력으로 연결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출력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출력으로 몇 개의 인풋을 우리가 동작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음 여의도는 최대로 허용된 잡음, 마진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파 지연 시간. 전파 지연 시간은 제가 수업 중에 제 말이 여러분 귀에까지 도달되는 시간, 요거를 음파에서의 전파 지연이 되겠죠. 음파 지연 시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전기 신호는 이 소리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우리가 게이트를 봤지만 게이트에는 입력과 출력이 있죠. 그래서 낫 게이트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낫 게이트의 입력 쪽에 들어오는 신호, 이 신호가 이 부품, 낫으로 동작하는 이 부분을 통과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 출력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전파 지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1이 입력 부분에서 0이라는 전압 레벨이 이 지점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의 변화가 바로 출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지연 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간값 변화의 중간 지점부터 다음 변화의 출력 부분의 중간 지점까지 변화, 결국 같은 시간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시간이나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TPHL이라고 그랬고요. 즉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부분, 여기는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 디지털 칩 IC를 구입을 하면 그 IC마다의 개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 종류의 그 동일한 기능을 하는 7400이 라고 하는 칩이 있는데 얘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네들이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 특성이 다른 거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맨 위에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전파 지연 시간 22나노세컨드,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경우 15나노세컨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 VOH, VOL, 이 O는 출력을 얘기합니다. H는 하이, L은 로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전압 부분에 보면 여기 이만큼이 되고 이만큼이 전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즉 VOH는 출력으로 전압이 나올 때 얘는 최소 2.4V 이상, 민값이니까요. 2.4V 이상 전압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전압이 낮은 경우, 로우인 경우는 여기 맥스라고 되어 있죠. 즉 0.4V 이하로 전압이 나온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류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 출력, 입력, I는 입력이고 H는 하이, L은 로우가 되겠죠. 따라서 전류인 경우는 전류인 경우에는 IOH하다, 즉 하이인 경우, 전압이 하이일 때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4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맥스 값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의미는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출력 쪽인데 전압이 흘러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호가 없는 플러스 개념은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흘러 들어온다는 점이 이쪽이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하이는 높기 때문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흘러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흘러나가는 양이 약 0.4mA, 들어오는 양은 약 16mA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고를 제가 앞에 설명한 부분하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는 흘러나간다, 흘러 들어온다. 인풋도 한번 볼까요? 인풋도 로우니까 입력 쪽이 로우라는 얘기는 흘러나가야 됩니다. 즉 전압이 낮으니까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mA가 되는 거고, 흘러 들어오는 경우는 플러스 개념이기 때문에 4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 소모는 우리가 그 P는 VI 해서 전력 값을 갖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음 여의도, 여기 보면 왼쪽이 출력 전압 범위고 오른쪽이 입력 전압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 범위는 상대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좀 넓고요. 입력 부분은 좁습니다. 어떤 신호가 출력에서는 이 범위를 넓게 해야 0과 1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전송이 되다가 입력 쪽에 들어올 때 이 부분은 간격을 좁게 해야만 외부에서 신호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동안 잡음이 끼었을 때 0과 1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출력 전압 범위는 2.7에서 5V까지 논리 1, 그 다음에 0.4V부터 0까지 논리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력 전압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신호가 전달이 될 때 우리가 노이즈는 항상 존재를 하는데, 이 노이즈가 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지금 출력 전압 범위는 좁고요, 입력 전압 범위는 넓습니다. 따라서 잡음이 낀다 하더라도, 출력이 만드는 신호가 여기 잡음이 낀다 하더라도 입력 쪽 전압 범위를 넓게 해놨기 때문에 잡음이 인가돼도 이거를 제대로 1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입력
뒷부분에 잡음 여유도를 갖다가 우리가 좁게 해놓으면, 디바이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를 1인지 0인지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질문을 해 주시고요.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팬인과 팬아웃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팬인은 한 개의 게이트에 입력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팬아웃은 한 개의 게이트 출력에서 다른 게이트 입력으로 연결되는 최대 출력의 단수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으로 팬인과 팬아웃의 개념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 먼저 일반적으로 팬아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드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난드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이 칩의 특성상 0.4mA로 최대 0.4mA로 하이 레벨의 전압을 걸 수가 있고,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낫 게이트들은 약 0.02mA만 있으면 하이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난드 게이트는 최대 0.4mA로 전류를 만들어내서 전압을 갖다가 하이 볼트를 걸 수가 있고요. 낫 게이트는 0.2mA만 들어오면 얘를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이 하이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 0.2mA로 동작되는 낫 게이트를 몇 개 달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눠주면 최대 20개 낫 게이트를 연결해서 회로를 구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흘러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로우로 전압을 낮게 걸게 되면 얘는 최대 8mA로 전류가 흘러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때 연결할 수 있는 낫 게이트는 역시 마찬가지 인풋으로 0.4mA로 전류를 마이너스 방향이 마이너스 흘러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0.4mA겠죠. 그래서 요 전류만큼만 흘러나가게 되면 얘를 로우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0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최대 20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얘하고 얘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 그만큼 칩을 출력 쪽에 달 수가 있다. 그게 팬아웃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싱크 전류와 소스 전류. 자, 싱크 전류는 출력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싱크 전류의 방식이고요. 소스 전류는 출력에서 바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칩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생성된다는 소스의 의미니까 소스 흘려내 보내서 뭔가를 동작시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쪽이 VC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5V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압이 높은 부분이죠. 전류가 흘러가게끔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 부분을 전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 높은 부분의 전압이 낮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고요. 따라서 이 칩의 출력을 로우로 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때 이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우리 보통 LED라고 하는 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소스 전류를 이용한다 그러면 흘러나가서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라운드, 건전지 개념에서 볼 땐 마이너스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압이 0V죠. 0인 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이쪽을 하이 볼테지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칩 아웃 부분을 1로 해주면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TTL의 경우에는 싱크 전류는 약 16mA까지 가능하고요. 소스 전류는 약 0.25mA 정도밖에 전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지금 회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싱크 전류를 이용해서 전류를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
LED를 점등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소스를 이용해서 점등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낫게이트의 특성상 7406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에 얘는 5V가 여기 인가됐으니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여기를 전압 로우로 해줘야 되죠. 즉 우리가 정논리 관점에서 보면 여기를 출력이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했죠. 출력이 0이 되게끔 하려면 인풋을 1로 넣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소스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불을 켜고 싶은데 얘가 맥시멈 0.25mA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LED는 약 25mA 정도 전류가 흘러야만 불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동작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로를 갖다 구성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싱크 전류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고 LED를 점등하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풀업과 풀다운입니다. 자, 아래 회로는 이 풀업과 풀다운 전항을 갖다가, 즉 저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첫 번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떨어져 있다. 그럼 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1 상태로 또는 0 상태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연결한다 그러면 이때는 0 상태겠죠. 그러나 1 상태는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쪽 회로도 보면 스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에 인가된 경우가 5V이기 때문에 1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 회로는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합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인데요. 즉 높은 전압이 바로 그 낮은 전압 바로 연결되는 경우, 아무 부하가 없이, 즉 저항이나 다른 뭔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부하 없이 바로 연결되면 회로가 타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성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에서 한 10K 오hm 정도 이런 저항들을 달아서 3에서 10K 정도 오음의 저항을 달아서 그 부하를 걸어주고요. 그 부하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풀다운 저항을 사용하니 이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인 경우는 스위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인풋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게이트에서 전류가 흘러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로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값은 하이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회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부하가 있기 때문에 회로는 타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전압이 밑에도 바로 연결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저항 때문에 일정 부분의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낫게이트의 입력이 하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출력이 로우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 출력이 하이가 되고 스위치를 붙였더니 로우가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이트의 전기적인 특성을 지금까지 좀 살펴봤지만 크게 이 칩 계열에 TTL 계열하고 시모스 계열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시모스 계열이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도 보면 동작 온도도 시모스 장점은 TTL에 대비해서 소비 전력이 적고요. 사용 전압 범위가 넓다는 거고요. 속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최근에는 고속의 시모스 칩이 개발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TTL 시리즈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74계열과 54계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74계열이고요. 54계열 같은 경우는 주로 군사용으로 훨씬 그
사용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훨씬 높죠. 열악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장에서 기본 게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보는 것이 이 논리 레벨, 즉 전압의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하이를 1로, 로우를 0으로 본 정논리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게이트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때 진리표하고 논리식, 그 다음에 기호, 이거를 한 번 정도 자주 보셔서 익혀 두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기적인 그 회로를 거칠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게이트의 전기적인 특성,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어떤 간단히 그 LED를 이용해서 뭔가 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싱크 전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